매일 우유 3잔씩 10년간 마신 72세 박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가다 살짝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 엉덩이 뼈가 완전히 부러져 버렸습니다. 엑스레이를 본 의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죠. 할머니 뼈가 벌집처럼 구멍투성이네요. 매일 우유를 그렇게 열심히 마셨는데도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하루에 10명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유만 믿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부러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어왔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유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뼈가 약해지는 건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고혈압처럼 침묵의 살인자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공개할 5가지 음식은 우유보다 칼슘이 무려 10배나 많아요.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약해진 뼈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었거든요. 65세 김 할아버지는 골밀도가 무려 30%나 올라갔어요. 지금부터 공개하는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절대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등이 점점 굽어가고 키가 줄어드는 것 같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프고 이 모든 게 뼈가 약해졌다는 신호예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 무려 83%가 칼슘 부족이에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칼슘은 흡수가 정말 어려운 영양소예요. 100을 먹어도 겨우 30만 몸에 들어가죠. 나머지 70은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요. 둘째,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더 떨어져요. 20대에 비해 50대는 절반도 안 돼요. 셋째, 우유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도 있어요. 인산과 단백질이 오히려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유만 믿다가는 언젠가 뼈가 바삭바삭 부러지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우유 3잔씩 20년간 드셨는데 골다공증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우유를 그렇게 열심히 마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때 그분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분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유 한 컵 200ml에는 대략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앞으로 소개할 음식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칼슘은 700에서 1200mg이에요. 50세 이후에는 1000mg, 70세 이후에는 1200mg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유로만 채우려면 하루에 5잔에서 6잔을 마셔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게다가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만 마시면 설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나라 성인의 70%가 유당불내증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칼슘 폭탄 음식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음식들은 우유보다 흡수율도 높고 칼슘 함량도 훨씬 많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뼈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깨와 들깨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참깨 100g에는 무려 10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의 5배죠. 들깨는 더 놀라워요. 100g당 1300mg이에요. 우유의 6배 반이나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통깨로는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씹어도 그대로 나와 버려요.
반드시 갈아서 드셔야 해요. 제가 추천하는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참깨 한 컵을 깨끗한 팬에 넣고 약한 불에서 5분간 볶아주세요.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색이 조금 진해져요. 식힌 다음 믹서나 커피 그라인더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어요. 밥에 참깨가루 2큰술만 뿌려도 2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우유 한 잔과 똑같죠. 들깨가루는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넣으면 고소한 맛도 좋아지고 칼슘도 풍부해져요. 들깨가루 2큰술이면 260mg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특히 들깨가루 된장국은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 중 매일 참깨가루를 챙겨 드신 분이 계세요. 3개월 만에 골밀도가 15%나 올라갔어요. 매일 한 끼는 참깨나 들깨가루를 넣은 요리로 바꿔보세요. 정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두 번째는 뼈째 먹는 작은 생선들이에요. 정어리, 꽁치, 멸치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이 수치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어리 통조림 100g에는 무려 38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 2잔분이나 되죠. 꽁치도 만만치 않아요. 뼈째 먹으면 100g당 210mg이에요. 멸치는 정말 대단해요. 말린 멸치 100g에는 18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의 9배나 되죠. 뼈가 부드럽게 조리되어 있어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양파 반 개를 채 썰어주세요. 팬에 올리브 오일 1큰술을 두르고 양파를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정어리 통조림 1캔을 넣어주세요. 기름은 빼지 말고 그대로 넣으세요. 토마토 1개를 깍둑썰기해서 넣고 3분간 더 볶아주세요. 다진 마늘 1큰술, 후추 약간 넣고 마무리하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드시면 한 끼에 3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꽁치 2마리를 토막 내주세요. 무 200g을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물 2컵, 간장 3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을 넣고 끓여주세요. 끓으면 물을 넣고 10분간 끓인 다음 꽁치를 넣어주세요. 20분간 더 끓이면 뼈가 부드러워져서 통째로 드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3번만 이런 생선을 드셔도 칼슘 섭취량이 확실히 늘어나요. 게다가 생선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까지 도와주니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녹색 채소예요. 특히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가 최고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녹색 채소의 칼슘은 흡수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율은 61%예요. 우유의 30%보다 2배나 높죠. 케일은 더 놀라워요. 흡수율이 무려 59%나 돼요. 청경채도 45%로 우유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브로콜리 100g에는 47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양은 적어 보이지만 흡수율이 엄청나죠. 실제로 흡수되는 양을 계산해 보면 브로콜리 100g에서 28mg, 우유 한 컵에서 60mg이에요. 브로콜리 3송이면 우유 한 컵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케일 100g에는 25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보다 많죠. 게다가 흡수율까지 높으니까 케일 100g이면 우유 2컵보다 효과적이에요. 청경채 100g에는
105mg의 칼슘이 들어 있어요. 청경채 볶음 한 접시면 100mg 이상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채소들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 K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달라붙도록 도와주거든요. 몇 끼 식사에 이런 녹색 채소를 한 가지씩만 넣어도 칼슘 섭취량이 크게 늘어나요. 브로콜리 한 송이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끓는 물에 2분간 데쳐주세요. 팬에 올리브 오일과 다진 마늘을 넣고 향이 날 때까지 볶아주세요.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 소금, 후추로 간하면 완성이에요. 간단하지만 칼슘 효과는 확실해요. 네 번째는 우리가 자주 먹는 해조류예요. 미역, 다시마, 김이 대표적이죠. 해조류의 칼슘 함량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마른 미역 100g에는 무려 1300mg의 칼슘이 들어 있어요. 우유 한 잔에 6배 반이나 되죠. 다시마는 더 놀라워요. 100g당 1600mg이에요. 우유의 8배죠. 김도 만만치 않아요. 100g당 300mg 정도예요. 미역국 한 그릇에 들어가는 미역이 대략 10g 정도예요. 그럼 칼슘이 130mg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국물까지 마시면 더 많은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김 5장이면 대략 3g 정도예요. 칼슘으로는 9mg 정도죠. 하루에 김 10장만 드셔도 18mg의 칼슘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어요. 해조류의 큰 장점은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거든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상적 비율이 2대 1인데 해조류는 이 비율을 완벽하게 맞춰줘요. 마른 미역 10g을 물에 불려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참기름 한 큰술을 두르고 미역을 볶아주세요. 물 4컵을 넣고 끓으면 들깨가루 3큰술을 넣어주세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다진 마늘, 대파를 넣으면 완성이에요. 이 한 그릇이면 200mg 이상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임산부나 수유부가 미역국을 먹는 건 칼슘 때문이기도 해요. 태아나 아기의 뼈 형성에 필수적이거든요. 마지막 5번째는 견과류예요. 특히 아몬드와 참깨가 최고죠. 아몬드 100g에는 260mg의 칼슘이 들어 있어요. 우유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죠. 하지만 견과류의 진짜 힘은 흡수율에 있어요. 아몬드의 칼슘 흡수율은 50%예요. 게다가 견과류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해요. 하루에 아몬드 20개 정도면 대략 20g이에요. 칼슘으로는 52mg 정도죠. 여기에 마그네슘이 25mg, 아연이 1mg 들어 있어요. 이 세 영양소가 함께 작용하면 칼슘이 뼈에 훨씬 잘 달라붙어요. 호두는 칼슘도 좋지만 오메가3가 풍부해서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서 뼈 파괴를 막아주거든요. 견과류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져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생것으로 드세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건 피하시고요. 플레인 요거트 100g에 아몬드 20개, 호두 5개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꿀 한 큰술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칼슘 흡수도 도와줘요. 이렇게 드시면 2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시면
칼슘도 챙기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저희 병원 70세 환자분은 매일 아몬드를 챙겨 드셨는데 골밀도가 20%나 올라갔어요. 이제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알았으니 이걸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도록 하는 놀라운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의 핵심이에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달걀 노른자, 등푸른 생선, 버섯에도 풍부하고요. 50세 이후에는 비타민 D 생성 능력이 떨어지니까 의식적으로 더 많이 드셔야 해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크게 늘어나요. 레몬,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 피망 등이 좋아요. 산성 성분이 칼슘을 잘 녹여서 몸에 흡수되기 쉽게 만들어 주거든요. 미역국에 레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칼슘 흡수가 20%나 늘어나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 대신 혈관에 쌓여서 오히려 해로워질 수 있어요. 견과류, 녹색 채소, 통곡물에 마그네슘이 많아요. 적당한 운동을 하면 뼈에 자극이 가서 칼슘을 더 잘 받아들여요. 특히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좋아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요.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칼슘 흡수가 확실히 달라져요. 짠 음식은 칼슘을 소변으로 빼내버려요. 하루 나트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줄이세요. 카페인도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커피는 하루 2잔 이하로 줄이시고요. 탄산음료는 정말 피하세요. 인산이 칼슘을 몸 밖으로 끌어내 버려요. 나이에 따라 칼슘 섭취 전략을 달리해야 해요. 50대는 뼈 손실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특히 여성은 폐경 때문에 더 빨라지죠. 이때부터 칼슘 섭취량을 늘려야 해요. 하루 1000mg 이상은 꼭 드세요. 운동도 함께 시작하셔야 해요. 근력 운동을 주 이틀은 꼭 하세요. 60대는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가 덜 되거든요. 이때는 칼슘량보다 흡수율에 신경 쓰세요.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충분히 드시고요.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70대 이상은 소화력이 떨어져요. 딱딱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미역국, 들깨가루, 연두부 등이 좋죠. 하루 칼슘 필요량도 1200mg으로 늘어나요. 칼슘 섭취와 함께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해요. 담배는 뼈 형성을 방해해요. 니코틴이 뼈를 만드는 세포를 죽이거든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골절 위험이 50%나 높아요. 알코올도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세요.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근육이 뼈를 잡아당겨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잠들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뼈를 재생시켜요.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 명상, 요가,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이대로만 하시면 하루 칼슘 필요량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어요. 달걀 2개에 참깨가루 2큰술을 넣고 스크램블을 만드세요. 여기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넣으면 더욱 좋아요. 김 5장과 함께 드시고 우유 한 잔이나 칼슘 강화 두유를 마시세요. 달걀 2개 50mg, 참깨가루 2큰술 200mg,
브로콜리 100g 47mg, 김 5장 15mg, 우유 1잔 200mg, 총합 512mg. 아침에만 우유 2잔 반의 칼슘을 드시는 거예요. 정어리 통조림을 양파, 토마토와 함께 볶고 미역 들깨국을 끓여서 드세요. 현미밥에 참깨가루를 뿌려서 함께 드시면 완벽한 점심이 돼요. 정어리 통조림 반캔 200mg, 미역 들깨국 200mg, 참깨가루 1큰술 100mg, 총합 500mg, 케일과 두부를 넣은 된장국을 끓이고 청경채 볶음을 만드세요. 밥에는 들깨가루를 뿌려서 드세요. 케일 100g 250mg, 두부 100g 100mg, 청경채 100g 105mg, 들깨가루 1큰술 130mg, 총합 585mg. 플레인 요거트에 아몬드를 넣어서 드세요. 요거트 100g 120mg, 아몬드 20개 50mg, 총합 170mg. 하루 총 칼슘 섭취량 1767mg, 권장량인 1000mg을 훨씬 넘어서죠. 이 정도면 뼈 건강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도 알아두세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아서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시금치와 칼슘 음식을 동시에 먹지 마세요. 콩의 피틴산도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두부와 치즈를 함께 먹는 건 피하세요. 탄산음료의 인산은 칼슘을 몸 밖으로 빼내버려요. 하루 한 캔만 마셔도 칼슘 100mg이 빠져나가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체중 1kg당 1g 정도가 적당해요. 나트륨도 칼슘 배출을 늘려요. 하루 나트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줄이세요. 계절에 따라 칼슘 섭취 전략을 달리하세요. 봄에는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이 좋아요. 비타민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냉이 100g에는 7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여름에는 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요. 수분 보충과 함께 칼슘도 더 많이 드세요. 미역 냉국, 김치 냉국 등이 좋아요. 가을에는 꽁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제철이에요. 칼슘과 비타민 D를 풍부하게 섭취하세요. 겨울에는 햇볕을 쬐기 어려워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니까 달걀, 생선을 더 많이 드세요. 버섯도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좋아요. 내 뼈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1년에 2cm 이상 줄었다면 척추뼈가 약해진 신호예요. 매년 같은 시기에 키를 재보세요. 등이 점점 굽어간다면 척추 골절의 신호일 수 있어요. 벽에 등을 대고 섰을 때 머리가 벽에 닿지 않으면 위험해요. 자주 넘어지거나 비틀거린다면 근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한 발로 서서 30초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50세 이후에는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2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부모님이 골다공증이 있으셨다면 더 주의하셔야 해요. 유전적 요인이 30% 정도 영향을 줘요.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데 자연식품이 훨씬 좋아요. 첫째, 흡수율이 낮아요. 보충제의 칼슘 흡수율은 20% 정도예요. 둘째, 과다 섭취 위험이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로워질 수 있어요. 셋째,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요. 칼슘만 들어있고 흡수를 돕는 다른 영양소는 없어요. 자연식품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흡수를 돕는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있어요.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D 등이요. 이런 영양소들이 서로 도우면서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자리 잡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보충제를 드신다면 식사와 함께 드시고 하루 500mg을 넘지 마세요. 그리고 마그네슘 보충제도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성공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이 할머니는 매일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따르셨어요. 참깨가루 밥, 정어리 볶음, 미역국을 꾸준히 드셨죠.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무려 25%나 올라갔어요.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허리가 아파서 오신 박 할아버지는 척추 골밀도가 심각하게 낮았어요. 하지만 꾸준한 칼슘 섭취와 운동으로 1년 만에 정상 수치를 회복하셨어요. 이제 손자들과 축구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조기 폐경으로 뼈가 급격히 약해진 김 여사는 제가 알려드린 케일, 브로콜리 위주 식단을 따르셨어요. 3개월 만에 골밀도가 15% 개선됐고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까지 골다공증을 막는 최고의 칼슘 음식들을 알려드렸어요. 참깨와 들깨, 뼈째 먹는 생선, 녹색 채소, 해조류, 견과류.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뼈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우유 2잔만 믿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뼈는 생각보다 금방 반응을 보여줘요. 꾸준히 실천하시면 석 달 안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기적을 만들어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씩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참깨가루 한 스푼이라도 좋아요. 점심에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좋고요. 여러분이 건강한 뼈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뼈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뼈 건강 관리를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에겐 다짐이 되고 다른 분들에겐 용기가 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튼튼한 뼈로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